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 미국 주식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반응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이 반응이 좋았을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론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오늘 주가가 4% 넘게 올랐는데 정말 이제 시작일까요?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나스닥이 1.12%나 올랐습니다. 자, 장 초반에는 그렇게 좋지 못하는데 장 막판에 다시 한번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도 미국 증시가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전주에 발표되었던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나 근원 PC 물가지수나 시장이 우호적이었습니다. 4분기 GDP 성장률이 3.3%나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2%를 크게 훌쩍 뛰어넘었었죠. 미국의 경기는 아직도 괜찮고 어느 정도 연착륙이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PCE 지수는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물가도 떨어지는 모습이 기조적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미국 장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상승세는 이번 주에 있을 굵직한 이슈에 의해서 지속 상승될지 아니면 저항을 맞고 떨어질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시간으로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FOMC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올해 첫 FOMC 회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해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해 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현재 5.25에서 5.5%대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은 확실시해 보입니다. 거의 100%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자, 언제 금리 인하에 돌입하느냐 부분이죠. 연준 파월 의장이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떠한 신호를 줄지 투자자들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CME 페드와치에 따르면 아직까지 3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 가장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죠. 이게 50% 정도예요. 일단 시장의 대부분의 전문가와 언론들은 올해 빠르면 5월부터 6월 정도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중요한 건 미국 증시의 대표 종목인 빅테크 기업들이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주 파월 연준 의장의 입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뉴욕 증시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질 것 같아요. 이번 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증시 상승에는 최근에 우호적 분위기와 함께 오늘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소폭 떨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CME 페드와치 한 번만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1월 31일 바로 내일로 다가왔는데 97.9%의 확률로 현재의 금리인 5.25에서 5.5%가 유지가 될 것으로 확실시해 보이고요. 3월 20일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제 47.2%였는데 오늘 46.6%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아직까지 뭐 50%대 가까운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더 높은 확률은 역시나 5월달, 6월달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죠. 자, 하지만 5월달, 6월달 확률도 50%대예요. 자, 그러니까 내일 있을 FOMC가 참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연준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 자, 금리 인하 가능성 상당히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증시가 또 꽁충 뛰어오를 수 있겠습니다. 자, FOMC 회의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테슬라 4.2% 정도 오늘 올랐습니다. 190.93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모처럼 만에 좋은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러한 반등은 최근 어닝콜 이후에 그 다음날 12% 가까운 하락이 있었는데, 자, 이러한 하락을 대부분 되돌리는 오늘 큰 좀 양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190불대 위로 올라왔다는 점도 괄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더 반등을 할지 떨어질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만 아직까지는 200불대 이하에서 제가 테슬라 주가 싸다라고 했죠. 그리고 연간 200% 이상으로 올라서 충분히 한 240불대까지도 오를 수 있는 주식이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쌀 때 잘 모아가실 필요가 있겠고, 자,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급락이 있는 만큼 급등도 있는 주식이 테슬라니까 현재 어려운 시점을 잘 돌파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아무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투자의 성공률은 높아요. 자, 연간 수익률로 봤을 때 14번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12번의 성공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2016년, 2022년만 하락이 있었어요. 나머지에는 모두 상승으로 연말에 마감을 했던 테슬라입니다.
현재 연초죠. 그러니까 연초에 지금같이 주가가 약할 때 투자를 하면은 성공률 86% 보장이 되는 투자법이니까 투자를 할 법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테슬라에 대한 반응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사이버 트럭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사이버 트럭이 1월 28일부터 중국 전국 투어에 나섰어요. 이 8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사이버 트럭 전시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라티에 따르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한순간에 셀러브리티가 됐다. 그러니까 유명 인사가 됐다라고 하네요. 중국 내에서. 자, 레이라는 님께서 중국 이렇게 8개 지역의 사이버 트럭 행사장의 사진을 스크랩해서 올려주었는데요. 자, 보시면 상당히 많은 인파가 사이버 트럭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재밌는 점은 사이버 트럭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모델 3도 같이 전시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사이버 트럭을 지금 당장 중국에는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사이버 트럭의 후광 효과에 따라서 이 모델 3를 많이 판매하기 위한 전략인 것도 같아요. 자, 중국은 픽업 트럭의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도 미국만큼 큰 땅덩어리를 가진 대륙이지만 픽업 트럭의 나라가 아니에요. 자, 하지만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입니다. 작년에 한 해 자동차가 한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 정도가 팔렸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8,800만 대 정도 판매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 3,900만 대, 그러니까 거의 40%에 육박하는 물량 신차가 중국에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물량이죠. 자, 중국이 최대 자동차 시장인 게 이 수치로 알 수가 있는데, 다만 그 중에서 51만 대, 즉 1.7%만이 픽업 트럭이었어요. 자, 미국과 같은 경우는 베스트셀러 1등부터 3등까지, 그리고 10등 내에 한 5개 차종 이상이 픽업 트럭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자, 트위터 상에 올라와 있는 이런 사이버 트럭 대기줄을 보면 엄청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 이렇게 인터뷰도 했고요. 밝은 표정을 가지고 있죠. 사이버 트럭이 전시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엄청난 인파, 엄청난 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기를 보면 중국의 사이버 트럭이 빨리 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픽업 트럭은 중국에서 경트럭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모델 Y와 같은 승용차에 비해서 제한을 받고 있어요. 안전과 환경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픽업 트럭은 우리나라의 경트럭 같이 조속 차선으로 주행을 해야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100km 이하까지만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시속을 100km 이상 올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15년이 지나면 폐기가 의무화된다라고 해요. 중국 일부 도시에서는 픽업 트럭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적인 이슈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방금 보셨듯이 이 많은 인파를 보면 중국 내 충분히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니에 따르면 There's a market there for this type of recreational adventure vehicle이란 말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캠핑이라든지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시장이 있다라고, 중국에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에 따르면 아마도 500만 대에서 1000만 대 정도의 오더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만요. 여기 보시면 China Alone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현재 사이버 트럭은 글로벌에 한 200만 대에서 300만 대 정도 오더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만 500만 대에서 1000만 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분에 따르면 Cybertruck doesn't pass safety regulation in China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보행자와 관련된 안전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이버트럭이 워낙 튼튼한 차고 큰 차량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중국 내에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자, 하지만 이렇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기가 상하이에서 사이버 트럭을 생산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중국 정부와 함께, 테슬라가 워낙 중국 정부에 우호적이니까요, 한번 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기가 많으면 사람들의 요청이 있을 것이고, 중국 정부도 이를 무시할 수 없겠죠. 자, 지금 보신 사진은 사이버 트럭인 충칭입니다. 충칭도 중국 내륙의 아주 큰 도시죠. 지금 당장 사이버 트럭을 중국에 판매할 수 없지만 그 효과는 대단한 것 같아요. 사이버 트럭의 홍보에 따라서
자,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 모델의 판매 상승으로 이어져 이 사진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사이버 트럭만 전시한 게 아니라 모델 3도 같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일단 눈으로 확인하면서 살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테슬라가 이렇게 대단한 회사구나, 이런 멋진 기술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꽁 대신 닭이라고 이렇게 모델 3나 모델 Y를 구매할 수 있겠죠. 후광 효과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중국 내에 테슬라 발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서여 메리님께서 테슬라의 작년 매출액이 디즈니를 추월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일론 머스크와 디즈니 CEO가 나란히 나와 있는데요. 두 사람 사이가 매우 안 좋죠. 일론 머스크와 X를 인수를 하면서,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의 언론들과 좀 반대되는 입장을 많이 표명을 했어요. 그러자 디즈니 CEO가 이 X 트위터로부터 디즈니 광고를 철회를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더 앙숙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디즈니가 테슬라보다 매출액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테슬라가 96.7빌리언을 달성하면서 디즈니의 88.9빌리언을 앞섰어요. 자, 이러한 트윗이 올라오자 일론 머스크가 It's a start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디즈니보다는 AI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가지고 있는 테슬라가 훨씬 더 그 성장률이 클 것입니다. 두 회사의 격차는 앞으로 크게 더 벌어질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때 인상적이었던 건 역시나 테슬라 현금 창출 능력이었습니다. 테슬라 르크민님께서 이렇게 좋은 차트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저기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테슬라의 누적 현금 보유량이에요. 분기별 누적 보유량인데, 테슬라가 2021년 3분기에 16.1빌리언을 넘어선 다음부터 16빌리언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자, 매 분기 한 분기도 빠짐없이 현금을 계속 쌓아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테슬라의 재무 능력, 관리 능력, 현금 창출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테슬라 르크맨님이 따르면 역시 10빌리언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테슬라가 언젠가는 바이백을 할 것이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금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현재 현금이 40조 원 가까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워낙 리먼 사태라든지,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였죠. 이럴 때 큰 아픔을 겪었었기 때문에 테슬라가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현금 보유량이 이렇게 장기 이평성 점선이 있는데 최근에는 더욱더 가팔라지는 모양새예요. 작년 상당히 안 좋은 해였지만 계속해서 현금을 잘 해오고 있고요. 자, 이러한 현금 창출 이면에는 잘 나타나진 않지만 자본적 지출이죠. 캐펙스가 되겠습니다. 캐펙스는 공장 설비라든지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캐펙스가 주황색 선인데 매 분기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 작년에는 매 분기 2빌리언이 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빌리언이 다 넘어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분기당 캐펙스를 자본적 지출을 거의 우리 돈 2.6조 원 정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3조 원 가까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12조 원을 캐펙스에 쓰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예요. 도조라든지 공장의 설비라든지 사이버트럭 설비라든지 리튬 채굴 공장, 네바다 배터리 확장 공장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회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프리캐시 플로우를 보면 매 분기 이렇게 순현금 흐름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로 현금을 잘 만들어내는 회사다. 캐펙스가 이렇게 증가함에도 물론 현금이 프리캐시 플로우는 들쭉날쭉합니다. 분기마다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영업이 좋았을 때는 이렇게 현금 흐름이 좋았겠죠. 아무튼 그래도 작년에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프리캐시 플로우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이러한 자본적 지출은 지속된다라고 해요. 테슬라가 연간 보고서인 10K를 어제 발표를 했는데 2024년에도 최소 100억 달러, 그러니까 10빌리언을 캐펙스에 쓴다라고 하고 2025년과 2026년에도 80억에서 10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수준의 캐펙스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올해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올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돈을 쓸 계획이라고 해요.
자, 하지만 일론이 어닝콜 때 2023년보다 올해 성장률이 눈에 띄게 둔화될 거라고 경고한 바가 있죠. 자, 그러니까 올해는 좋지 않습니다. 오늘 돈은 돈대로 많이 쓰고 성장률은, 그러니까 매출액이라든지 자동차 판매량 성장률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올해 주가도 내년을 기약하면서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테슬라 투자를 멈출 수는 없죠. 특히 뭐 빠르면 1년 내에 테슬라가 옵티머스 로봇을 일부 산업 현장에 도입할 수도 있다라는 듯이 얘기를 했는데요. 또한 FSD도 아마 다음 달에 2월 달에 FSD 버전 12가 미국 내 와이드 릴리즈 되면서 40만 명에게 보급이 될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FSD의 가장 큰 수익은 타 회사에 라이센스 해줬을 때 가장 많은 수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포드가 가장 확실시에 대해 보인다라는 뉴스들이 많았는데요.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연간 한 400만 대 가까이 판매하는 회사가 테슬라 FSD를 채용을 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레이어드님에 따르면 FSD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되면 기존의 레거시 카 메이커들에게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 최후에 마지못해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옵티머스 이 상업 계약은요, 생각보다 빨리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최근에 커피를 내리던 이 휴머노이드 로봇 피겨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였죠. 그 로봇은 BMW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요새 워낙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공장부터 투입이 되면서 이게 입증이 되면 타 공장으로 급속히 확산이 될 수 있어요. 아무튼 올해는 힘들 수 있지만 도약을 위해서 힘을 응축할 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올해 테슬라에 관련된 호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일단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호재는 테슬라 주가가 많이 싸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190불대를 보여주긴 했지만 작년 1월달이었죠. 2023년 1월달 테슬라가 100불 정도를 찍기도 했었는데 그때 테슬라가 만들어냈던 포워드 PR이 54배였어요. 현재 올해 예상되는 테슬라 EPS가 3.25불이기 때문에 이 54배를 곱해주면 176불이라는 주가가 나오는데 176불까지 만약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싼 주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올해 가장 큰 호재는 연초에 아주 낮은 테슬라 주가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올해 사이버트럭 계속 판매됩니다. 모델3 리프레시도 계속 판매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이 바로 인보이스, 그러니까 영수증에 적용이 돼요. 바로 할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상황이죠. 자, 그리고 더 이상 페드에, 그러니까 연준에 금리 인상은 없고 올해 빠르면 5, 6월 달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하죠. 금리 인하에 돌입하면은 정말 더 이상의 테슬라 차량 가격 인하는, 특히 미국에서의 인하는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마진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연초 어닝콜 때 일론 머스크가 올해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기관들의 올해 가이던스가 많이 떨어졌어요. 2024년 210만 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로스 마진율, 오토 그로스 마진율도 기관들이 16.5%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를 비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나머지 사항들은 아직까지는 좀 먼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은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일론 머스크를 욕을 할 수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만약 테슬라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론이 곧 테슬라이고 테슬라가 일론인 상황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발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최근 CEO 보상 플랜에 대해서 새롭게 제시해달라고 이사회에 전달을 하기도 했는데요. 25%에 달하는 테슬라 주식을 갖기를 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아마 테슬라 이사회에서도 새로운 보상 플랜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